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크릿 플래너 강의를 맡게 된 경화여고 졸업생 김연우입니다. 지금부터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플래너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한 달 동안 마무리할 공부 분량 정하기. 첫째로 한 달 동안 끝낼 책 챕터, 강의 수, 학원 숙제 등의 공부 분량을 과목별로 정리해주세요. 내신 준비 기간 한 달 동안은 내신 시험 준비 내용으로 그달 계획을 짜시면 되고, 그 외 모든 기간은 학교 내신 공부를 조금 병행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능 준비를 위한 공부로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비내신 기간, 즉 수능 준비 기간이라고 가정하고 학습 분량을 짜보도록 할게요. 한 달의 분량을 결정할 때는 과목의 중요도나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과목별로 공부량을 분배해야 하는데, 저는 중요도가 높은 국어와 수학에 50%에서 70%를 할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본인의 학년이나 상황에 따라 나는 영어를 고3 이전에 일찍 마무리하고 싶다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식으로 유동적으로 조정해야겠죠. 네, 제가 임의로 제가 실제로 고2 정도였을 때로 가정하고 한 달 분량을 계획해봤습니다. 고2라서 수능 인강을 살짝씩 듣기 시작하고 사탐도 들어온 모습이죠. 자세히 보시면 국어 인강은 한 달에 20강 정도, 국어 학원은 매주 수업과 과제 성실하게 이행하고 추가로 내신을 살짝 대비하는 용으로 교과서 외 지문 매일 하나씩 공부하기를 넣었습니다. 수학은 똑같이 다니던 학원 매주 수업과 과제 성실하게 이행하고 추가로 확통 경우의 수 단원을 끝내는 걸 넣었습니다. 영어는 단어를 한 달 동안 이명화 복화책 반권, 대략 1000단어 정도 외우는 것과 기출문제집을 다 끝내는 것, 10챕터 정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생유는 이지영 개념 강의 한 주에 3개씩 올라오는 거 듣고 마더텅 4개 단원 풀이하는 것을 계획했고, 한지도 마더텅 4개 단원 풀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 계획이 끝났으면 스텝 2. 주 단위로 나누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달 분량을 4주로 나누어서 주별로 끝낼 양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국어는 한 달에 인강 20강이니까 한 주에는 5강씩 들으면 되겠네요. 학원은 그 주 수업 과제 이행하면 될 거고, 외부 지문은 매일 하나씩이니까 주에 7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도 똑같이 그 주 수업 과제 학원 잘 이행하고 경우의 수 단원을 4개로 나눠서 대략 한 주에 30문제 정도만 풀면 될 것 같네요. 영어는 한 달에 1000개를 외우려면 한 주에 250개씩 외우면 될 것 같고요. 기출문제는 총 10챕터니까 한 주에 2-3챕터씩 풀면 되겠네요. 생유는 한 주에 3강씩 강의가 올라오니까 그거 들으면 될 것 같고, 마더텅은 한 달에 4단원이니까 한 주에 한 단원씩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텝 3. 일 단위로 나누고 효율적으로 시간 배치하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앞서 일주일 단위로 분량을 나눴으니까 이걸 다시 7일을 기준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이때는 매일 할 것과 나눠서 할 것, 한 번에 몰아서 할 것으로 나누어서 배치하면 됩니다. 250개를 7일로 나눈 분량의 단어 35개나 외부 지문 공부는 매일 할 것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주에 5개씩 듣기로 한 국어 인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개씩 들으면 제일 좋겠죠? 영어 기출문제 풀이도 한 주에 2-3챕터 끝내기로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략 20문제씩 풀기로 결정하고, 제일 분량이 많은 국어 과제와 수학 과제는 요일에 나눠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적은 확통 문제풀이나 마더텅 풀이, 인강 등은 굳이 요일에 나눌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 배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학교 시작 전, 학교 수업 시간, 학교 수업 후 야자 시간, 저녁 자습 1교시, 저녁 자습 2교시, 밤 시간, 마무리 시간, 이렇게 블럭으로 구분해주세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은 저는 기숙사 운영 기준과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할 일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볼게요. 매일 하기로 한 단어 암기나 문학작품 공부는 학교 시작 전 시간과 쉬는 시간 등에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야자 시간에는 항상 똑같이 영어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 저녁 자습 1, 2교시는 학원에 가거나 학원 과제를 타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밤 시간에는 항상 똑같이 국어 인강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하기로 한 것들은 주말에 남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줬어요. 이렇게 자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 과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에 해당 과목을 배치하고 그걸 루틴으로 한 달간 반복하는 것. 이것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보통의 친구들은 시간을 블럭 단위로 구분하지도 않고 이때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비해도 자기가 뭘 놓쳤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놀아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늘 뭘 할 건지 결정하는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반면 시간을 이렇게 블록 단위로 구획하고 제일 효율적인 일을 배치해두면 그게 습관이 되면서 그 시간에 그 과목을 공부할 때 집중이 월등히 잘 되고 내가 놀 때 뭘 포기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데에도 도움이 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 시간을 배치하셨으면 이것대로 일별 플래너에 옮겨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월요일이라면 월요일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획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한 블록 내에서 할 일을 다 끝내셨다면 남은 블록 내 남은 시간에는 마음껏 쉬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도 따로 정해뒀고 할 일을 끝냈으면 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학창시절에 충분히 쉬면서 공부했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하기로 한 일만 다 끝낼 수 있다면 주말에 듣기로 한 탐구 인강을 주중에 듣는다던가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 주 내에서 유동적으로 할 일을 조정해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하루 내에서도 블록을 바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끝나고 야자 시간에 영어를 풀기로 했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될 경우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을 먼저 풀기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핵심은 그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많은데 하루 또 한 주 내에서 빈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하루 내부에서 모든 일의 마무리를 새벽 1시로 잡아두고 다 못 끝낸 게 있을 때에는 마무리 시간을 따로 잡아서 새벽 2시 안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도 다 못 끝냈다면 일요일 오전 시간을 아예 비워두고 이때 그 주에 못한 것들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밀린 게 없다면 그날 새벽 1시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쉬었고 일요일 오전도 쉬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할 일을 나누고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배치해서 루틴으로 한 달간 지키되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고 계획을 다 수행한 경우 깔끔하게 쉰다가 저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학업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아니니 하나의 사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활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